첫째, 권력의 환상과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숨통 조이기 게임.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닙니다.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주의의 시선으로 보면 이곳은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스템에 피를 공급하는 대동맥입니다. 어떤 세력이 이 지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언제나 최고 수준의 도발로 간주됩니다. 그런데도 테헤란의 부패한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란 정권은 석유의 흐름을 가로막기만 하면 미국과 서방 세계가 공포에 빠져 물러서고 제재 앞에서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정치적 순진함은 포위된 굶주린 늑대떼를 향해 토끼 한 마리가 이를 드러내며 위협하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힘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맨손으로 세계의 에너지 숨통을 조이려는 자는 언제나 자기 정권의 존망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순진한 군중과 좌파 언론은 육아 위기만을 외치며 소란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테헤란 정권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이기도 합니다. 이란 경제의 생존은 전적으로 이 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석유 수출 가운데 무려 90%가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사의 목줄은 바로 이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항로를 닫겠다고 위협하는 순간 그것은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스스로 산소 호흡기를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니아라 통행료 징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우스꽝스러운 희극. 이란의 환상은 군사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금융 희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를 걷겠다는 주장이나 각국에게 리알화로 결제하라고 강요하는 발상은 실로 황당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폭락한 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재 압박 아래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내부부터 썩어가는 경제가 내미는 통화입니다. 자국민조차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움직여온 석유달러 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망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값싼 경제적 압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곧 미국 패권 제국의 금융 권력 심장부를 정면으로 찌르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미국이 과연 자기 힘의 핵심 토대를 흔들려는 약소국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제국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이고 다른 하나는 달러의 절대적 지배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미국 엘리트들은 매우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에너지 지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미국에게 그 전략을 실행할 완벽한 명분을 바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트럼프는 이미 누군가 미국 선박을 향해 무기를 겨누는 순간 자신은 즉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석유를 가져갈 것이라고 냉혹하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권력 격차가 얼마나 큰지 분명해집니다. 이란 수출 석유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섬은 실제로 매우 작습니다. 그 면적은 한국의 여의도의 2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 2,200명 규모의 미국 해병대만으로도 그곳을 손쉽게 점령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병대는 이미 그 지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시설과 방공망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정유시설은 일부러 보존해 향후 접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리알화로 세계를 협박하면 자신들이 우위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제국의 군화 아래에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제국의 타격, 농담이 아닌 압도적 군사력.
이제 우리는 평화협상에 대한 순진한 환상과 유엔 결의안 같은 무의미한 문서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권력은 위선적인 도덕 연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전차와 순항 미사일, 그리고 항공모함 타격 함대의 억지력으로 결정됩니다. 이 세계는 압도적 힘으로 움직입니다. 약자의 공허한 호소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짜 전문가와 상하탑 학자들, 그리고 좌파 성향의 언론은 늘 이란의 저항력과 방어력을 칭송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동의 새로운 전쟁의 발이 묶일까 두려워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참으로 우스운 이론입니다. 절대적 군사력에 벌거벗은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힘을 깎아내리려 애쓰는 중국 국방대학의 군사 교수들조차도 결국 방송에서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만약 미국 제국이 정말로 타격을 개시한다면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 지하 미사일 기지는 단 30분 안에 완전히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우 30분이면 독재 정권의 오만과 저항은 모조리 쓸려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전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보병 점령전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럴 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전략은 훨씬 더 냉혹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수뇌부 제거입니다. 미국의 전쟁 기계는 사회 밑바닥의 민중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번개 같은 일격은 견고한 지하 벙커 속에서 떨고 있는 권력 엘리트들의 머리 위로 곧장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지배층의 정치적 생명과 생물학적 생명을 빼앗고 테헤란의 부패한 정치 늪을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강한 힘의 칼날이 들어 올려지고 해병대 함대가 바짝 다가오는 순간 호르무즈에서 큰 소리치던 자들은 진짜 파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장막 뒤에서 떨고 있는 자, 진짜 악몽은 중국이다. 군중은 유럽의 육아 위기나 미국 시장의 불안을 두려워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지정학 체스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과연 누가 진짜로 숨통이 막히게 됩니까? 결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미 자금 능력을 갖춘 미국은 중동발 충격에 훨씬 덜 흔들립니다. 지금 장막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빠진 쪽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현실은 중국이야말로 중동산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베이징의 거대한 거품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수백만 배럴의 석유로 매일 피를 공급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겉으로는 서방 세계의 목줄을 겨누는 공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헤란이 자기 손으로 북경이라는 동맹의 에너지 산소호흡기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초강대국이라 부르는 중국이 에너지 대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산업 시스템은 며칠이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 미국이 정교하게 깔아놓은 치명적인 지정학 함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무모함을 응징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당하게 개입하여 호르무즈 지역에 절대적 군사 통제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잔혹한 한 수로 미국은 테헤란 정권의 목을 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목에도 직접 올가미를 걸 수 있습니다. 북경의 생명선인 에너지 공급로 전체가 이제 미국 함대와 해병대의 총구 아래 놓이게 됩니다. 미국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석유 밸브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자가 다른 나라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번의 화살로 두 개의 목표를 꿰뚫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자기 왕좌에 도전하는 자들을 끝장내려는 패권 제국의 고수다운 한 수입니다. 다섯째, 낡은 질서의 붕괴와 느슨한 세계화의 죽음. 밖에서 벌어지는 군중의 공황을 보십시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니아라 통행료를 위협하자 가짜 학자와 좌파 정치인, 그리고 피상적인 경제 분석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유가 폭등, 주식시장 붕괴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급망 붕괴를 두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좁고 나약한 시야입니다. 그들은 세계 권력 이동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출렁임은 물 위의 잔물결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서는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짜는 구조적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슨한 세계와 시대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약소국이든 독재국이든 국제법과 유엔이 보장해주는 듯한 환상 속 평화 질서에 기대어 자유롭게 무역하고 부를 축적하며 스스로 강대국이라 자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미국 제국이 자기 국민의 세금과 자기 함대로 바닷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깨어났습니다. 미국은 위선적인 도덕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골적이고 잔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는 무역을 통한 평화를 아직도 믿는 자들에게 울리는 조종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강한 힘이 왕좌에 오릅니다. 당신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그것을 보호할 항공모함 타격 함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강한 자의 우산 아래 무릎 꿇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계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무모한 도발을 명분 삼아 새로운 규칙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에너지를 조종하고 약자의 생명을 빼앗으며 모든 이익을 자기 손에 거두는 질서입니다. 강한 힘도 없이 이 패권 기계의 길을 가로막는 나라는 결국 제가 될 때까지 짓밟히게 됩니다. 여섯째, 잔혹한 시나리오. 테헤란 정권의 뿌리째 무너지는 붕괴. 그렇다면 테헤란의 독재 정권을 기다리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란 지도부는 지금도 국내 광신자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들이 세계를 상대로 최고의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냉혹한 지정학 체스판에서는 작고 약한 나라에게 권력 균형 같은 개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힘을 착각한 채 늑대 무리의 이빨을 드러내면 끝은 오직 찢겨 죽는 것뿐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미국의 응징은 어떤 외교적 장식도 없이 가차없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고 정확하며 절대적인 파괴력을 띠게 됩니다. 앞서 분석했듯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 체계는 30분도 되지 않아 눈이 멀고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혹함은 폭탄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전쟁 기계의 진짜 목표는 권력 엘리트의 정치적 생명과 생물학적 생명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정권 내부에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가장 강하게 반미 구호를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실은 가장 심하게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이란 외교관과 고위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탈출로를 찾고 있으며 서방의 망명을 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죽음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의 밑바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제재 속의 극심한 빈곤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암시장이라도 돌아가며 조용히 먹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의 위기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위 중추가 파괴되고 지도부가 제거되거나 도주하는 순간 공포로 지탱되던 통치 구조는 즉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억눌려왔던 대중은 들고 일어나 부패한 정권의 마지막 잔해를 스스로 찢어버릴 것입니다. 미국은 굳이 해병대의 피를 흘리며 테헤란을 점령할 필요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척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의 파괴는 내부의 부패가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정학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약한 자가 권력 환상에 세뇌되어 강자를 향해 이를 드러내는 순간 언젠가는 지도에서 무자비하게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